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KGG 풀리는 커뮤니티를 배웠었죠? 오늘은 그에 좀 변형을 다른 것들을 더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베리언트 오브 KGG 풀리는 커뮤니티로 멀티베리 풀리는 커뮤니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변수가 하나였고 차수가 D차까지 있었었죠. 여기서는 이제 멀티베리에이트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거는 어, 차수가 1차, 즉 멀티 리니어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멀티 리니어. 그래서 뭐 꼭 사실 멀티 리니어를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차수가 더 높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죠. fx가 지금 변수가 k개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은 1차, 최대 1차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저렇게 지금 합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 멀티 리니어죠, 사실은. 멀티 리니어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x1부터 xk 자리에다가 값을 u1, u2, u3, uk까지 집어넣었을 때 이게 우리가 사실 원하는 이밸류에이션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에서 그 값을 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눠질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식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뭐 간단히 보면 자, fx1, x2, xk가 있는데 만약에 x1 자리만 우리가 u1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x2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x1만 지금 u1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뭘로 나눠 떨어지죠? x1 빼기 u1으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x1 자리에 u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몫이 뭔가 나머지 변수로 되는 이런 몫이 생기겠죠. 맞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 x1, x2, xk가 전부 다 1차, 최대 1차까지만 있으니까 1차식을 빼내면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Q1을 다시 한번 또 나눠볼까요, 우리? Q1, X2, XK를 뭘로 나눠볼까요? 여기서 뭘 빼가지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Q1에 U2, X3 이건 어떻게 되죠? X2-U2 뭐 어떤 다른 값이겠죠? Q2, X3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사실 그냥 한번 볼까요? 이 식을 그냥 한번 볼까요? 아, X1에다가 U1을 집어넣으면 X1 변수는 없어지고 나머지 뭔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fx1, xk가 있는데 여기에 fu1부터 k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x1 자리에다 u1을 집어넣으면 뭐만 남게 되죠? 변수가 x2부터 xk만 남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두 번째 자리에다가 u2를 집어넣어서 빼면 뭐가 남을까요?
x1, x3, xk 이런 것만 남겠죠. 맞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가도 요 k를 집어넣어 보면 마찬가지로 x1 쭉 해서 xk-1까지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 이게 일종의 다항식이죠, 이것도. 그렇죠? 일종의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각각 이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값을 각각 집어넣었을 때, k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k예요. 이거 라그랑제 폴리노미얼, 라그랑제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x1에 u1 넣은 거 값을 우리가 뭐 r1이라고 하고, 이 값은 그냥 뭐 벡터로 쓸게요. x1부터 xk인데 x1의 개수는 0인 그런 거가 되겠죠. 두 번째 거는 r2의 x 벡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k의 x 벡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 함수 전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g라고 쓸게요. g x1 xk라고 쓰면 g x1 xk에다가 x1 자리다가 u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r1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u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떤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입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통째로 여기다 어떤 입력을 집어넣고 뭔가 값을 집어넣고 뭐 u1과 다른 걸 합쳐지는 거, u2와 다른 걸 합쳐지는 거, 이런 걸 넣었을 때 각각 다른 폴리노멜이 쭉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합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G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G라고 하는 건 U1을 넣었을 때는 R1이 나오게 하면 되고, U2를 넣었을 때는 R2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라그란지 폴리노미얼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X1을 넣었을 때는 X1에 U1을 넣었을 때는 지워지고 나머지 뭔가 개수 있을 거고, X2에다가 U2를 넣었을 때 뭔가 다른 게 생길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 여기 자리에 X1에다가 U1을 넣으면 나머지 것들 다 합쳐가지고 R1이 되게 하는 거고, X2에다가 U2를 집어넣을 때는 이 값은 0이고 나머지 것들 합쳐가지고 R2가, R2가 되게 하는 거고, 물론 R1에는 X1이 안 들어가 있고 R2X는 X2라는 변수가 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의 라그란지 폴리노미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뮤니먼트를 할 거예요. 여러 개 변수. 지금 여기는 변수가 k개가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시크릿한 밸류도 k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타워부터 k개가. 그래서 커미먼트는 똑같죠. 커미먼트는 f에다가 x1부터 xk 자리에다가 비밀값 타우 1부터 타우 k를 집어넣어서 지수상도를 우리가 커미먼트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벨리에이션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키 아이디어 쪽에 보면 알겠지만 f x1부터 xk 빼기 x6부터 6k를 빼면 q1부터 qk까지의 폴리노미이 나오겠죠. 그렇죠? 물론 q1x에는 x1은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x1 빼기 u1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x1이 없는
x2부터 xk로 만들어지는 거고, q2, x는 x1, x3, xk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qi 폴리노미얼들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각각들을 다 우리가 타우를 넣어서 계산한 거를 우리가 파이 i라고 할 거예요. 물론 파이는 파이 1부터 파이 k까지 k가 있는 거죠. 프루프 개수가 좀 많죠. k대로. 그럼 베리파이는 어떻게 할 거냐? 베리파이드 자 보면 G에 f x1부터 xk 빼기 f u1부터 uk. 네, 요걸 우리가 f 요 값을 우리가 그냥 v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값을. 그럼 이거 뺀게 뭐랑 같아지냐면 g의 시그마의 xi 빼기 ui 그다음에 몫에 해당되는 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x제를 대신에 우리가 타우를 넣을 거니까 타우 1부터 타우 k라고 할 거고, 여기도 타우 1부터 타우 i ui, 여기도 타우로 넣은 이런 값이고. 그래서 지수가 덧셈이니까 밑으로 하면 곱하게 되겠죠. 곱하기 g xi 타우 i ui 그다음에 qi 타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지수가 곱하기 됐으니까 페어링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앞에다 페어링을 쓰게 되면 이게 뭐 G라고 쓰면 이쪽도 G가 있고 이 값은 G 타우 I UI 그다음에 G QI 타우 이렇게 되죠. 근데 QI 타우가 우리가 프루프였죠. 우리가 프루프로 고쳐 쓰고 뭐 프로덕트 그 페어링 안에 있는 프로덕트는 사실 밖으로 끄집어내도 똑같죠. 그래서 뭐 밖에 뽑아내도 되고 안에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실제로 계산상으로 이득은 페어링 안에 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페어링 밖에서는 페어링 결과를 곱해야 되는데 페어링 결과를 곱하는 건 숫자가 큰 숫자거든요. 4000비트 정도 되는 거고 페어링 안에 있는 저 그룹은 뭐 한 256비트나 300비트 정도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작아서 물론 연산은 다르지만 안에서 하는 게 더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프루프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원래 KGG 폴리니어 커미먼트는 프루프가 컨스턴트였죠, 한 개. 근데 얘는 K개죠. K개가 되고. K개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는 타임은 K개만큼 페어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베리파이 시간도 K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지금 K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변수의 개수죠. 그렇죠? 변수가 K개예요. K개의 변수로 만들 수 있는 단항식의 수는 몇 개예요? 최고차는 1차만 가능하고 단항식의 수. 저 단항식의 수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x1 지수수, x2 지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xk 지수인데 이 지수를 0 또는 1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단항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수가 0 아니면 1 두 가지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2의 k승계. 그래서 2의 k승계의 단항식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fx가 있는데 얘의 이런 다항식의 개수를 n개라고 치면 얘는 어떤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다항식 n개를 가지고 n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항식 또는 뭐 멀티베리에서 표현하려면 2의 k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뭐 어떤 얼마일 때는 어떤 값, 어떤 때 얼마 값 이렇게 여러 개 주어져 있었는데 뭐 네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값이. 이때는 A, 이때는 B, 이때는 C, 이때는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폴리노미얼을 나타낼 때는 뭐 0일 때는 A, 1일 때는 B, 2일 때는 C, 3일 때는 D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단항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이 4개고 4개를 지나는 폴리노미얼을 몇 차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3차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싱글 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은 3차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건 우리가 앞에서 하는 거고 대신 이거 대신 우리가 얘를 할 수 있는 저 점을 나타낼 수 있는 멀티베리에이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점이 4개니까 x1과 x2 두 개의 변수를 써서 얘가 둘 다 00, 차수가 00인 경우에는 A라고 하고 차수가 0, 1인 경우에는 B라고 하고 10이면 C라고 하고 11이면 D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써보면 저 A, B, C, D가 되게 하는 그런 fx1, x2는 A 곱하기 x1의 0승, x2의 0승. 그러니까 0승, 0승이니까 그냥 상수겠죠. 그 다음에 B x1의 0승, x2의 1승, 즉 그냥 x2겠죠. 그 다음에 c, x1, d, x1, x2 이런 식으로 뭔가 네 개의 변수, 네 개가 주어지는 점이 있을 때 이거를 하나의 뭔가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점이 n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건 로그 n개의 k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루프 사이즈가 지금 k라고 했고 베리파이 타임도 k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얘는 다 로그 n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때는 항의 수가 n개면 실제로는 로그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 변수에 대해서 폴리노 커뮤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베레이션도 하고 프루프도 만들고 베리파이도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을 있으면 저거를 이제 이벨리션 방법은 알겠어요. 그렇죠? 증명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서킷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 0일 땐 A, 1일 땐 B, C, 2일 땐 C, 3일 땐 D 저거를 막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걸 멀티베리에이트에서 바꾸는 것도 다른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플렁크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서킷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기차 폴리노미얼로 바꾸는 거죠. 폴리노미얼 바꾸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어져 있는 건 멀티리니어 그러니까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폴리노미얼이 주어져 있는 거죠. 1차식 K의 변수 1차식 폴리노미얼 줬을 때 그러면 플렁크가 아닌 어떤 다른 알고리즘을 써서 서킷을 이 멀티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조금 이따 보고
이 부분은 멀티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일단 얘가 제로 날리지는 아니죠. 그렇죠? 왜 아니죠?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보면 아니면 이밸류에이션 값을 보면 우리가 구별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뭔가 다른 거를. 그렇죠. 랜덤한 텀이 전혀 없죠. 폴리노미에 주어져 있을 때 그냥 픽스가 돼 있지 랜덤한 게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G에 타우 1 주어져 있고 G에 타우 2가 주어져 있고 G에 타우 1, 타우 2 주어져 있고 G 주어져 있어요. 이건 다 주어졌다 치고 fx가 뭐 2x1 더하기 3x2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치면 얘를 컴퓨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G의 타우 1의 제곱 곱하기 더하기 3 타우 2 요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커밋을 보고 우리가 커밋을 보고 당연히 막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 G 타우 1에다가 제곱하고 G 타우 2에다가 삼승을 했더니 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커밋 값이 요 값과 같은지 체크를 할 수 있죠.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커밋을 보고 이게 이 함수에 대한 커밋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으면 제로널리티가 아니죠. 제로널리티는 커밋 값으로부터 함수에 대한 정보 하나도 세지 않아야 되는데 구별을 낼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제로널리티를 만들려면 커밋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랜덤한 팩터가 들어가서 커밋을 하는 수 있죠. 지워질 수 있는. 그래서 원래 KGT는 제로널리티가 아니에요.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 형태도 제로널리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제로널리티 버전의 KGG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커밋먼트 스키면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하나가 바인딩, 또 하나가 하이딩이죠. 그래서 바인딩이라고 하는 건 커밋이 주어졌을 때 다른 폴리노미얼, 다른 값으로 그 폴리노미얼이 커밋되어 있다는 걸 못하게 하는 거고 하이딩은 커밋 값으로부터 원래 값이 뭔지 진정 못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KGG 같은 경우에 하이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냥 G에다가 F 타우를 하면 정보가 새니까 그냥을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랜덤한 걸 붙여야 되는데 그냥 붙이면 저건 그냥 상수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냥 붙이지 말고 원래 fx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fx 더하기 변수 하나를 추가하고 여기에 랜덤을 붙인다. 그 x 대신 다른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y라는 변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랜덤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커밋먼트도 어떻게 될 거냐면 g의 fx 더하기 ry인데 x, y 자리에는 비밀스러운 어떤 값을 체크해가지고 f 타우 그다음에 r 뭐 y 자리는 에타라고 합시다. 에타 이렇게 넣어서 계산한 걸 커밋먼트라고 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G의 타우를 알고 G의 에타를 알아도 R 값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을 알아도 이 지수에 해당되는 값이 뭔지는 짐작할 수 없겠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하이딩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밸리에이션 어떻게 할 거냐? 베리파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밸리에이션은 fx 더하기 원래 ry였는데 이밸리에이션 우리가 f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이잖아요. 원래 f.
fx 자리에다 u를 집어넣는 거를 생각하면 이걸 빼버리면 앞쪽은 x-u로 나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yi 쪽은 사실은 뭐 나눠 떨어지는 그런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y 쪽 파트는 x-u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값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r'(y를) 더하고 x-u r'(y를) 빼고, 그래서 더하고 빼고 똑같이.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ry 이렇게 쓸 거예요.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앞쪽에는 이게 묶여 있으니까 x-u qx 플러스 r'(y). 뒤쪽은 y로 묶을 수 있으니까 y x-u r' 물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수에 집어넣으면 어, 그리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두 가지 쪼갤 거예요. 하나는 x-u가 있는 파트랑 또 하나는 y가 있는 파트로 두 개를 쪼개놓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지수로 집어넣고 보면 g의 fx 더하기 ry 빼기 fu라고 하는 건 g의 x-u랑 그 다음에 뒤쪽에 qx r'(y) 곱하기 뒤쪽 파트 g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u r'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쪼개놓고 그래서 우리가 프루프로 만들 거는 요 값하고 요 값을 프루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러면 프루프 1 같은 경우에는 g의 q 물론 x 자리에 이제 타우를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에타를 집어넣을 거고 자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프로버가 g의 q 타우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타우 1, 타우 2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버가 g의 에타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공용 파라미터니까 그래서 그거에다가 r'승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만들 수 있는 거고 파이2는 g의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u r 프라임 더하기 r이에요. 이거 프로버 계산할 수 있나요? r 프라임 r은 아는 거고 타우 g의 타우승을 알죠? 그 g의 타우승 지수 빼기니까 그건 나눗셈이니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프로버가 만들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럼 베리파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베리파이는 페어링 하면 되겠죠. 뭘 하면 되냐면 g의 타우 마이너스 u랑 g 파이 1 한 것 곱하기 g의 y에 되는 게 에타 그 다음에 파이 2 이렇게 이 값이 뭐랑 같은 거냐면
이 원래 커밋한 거랑 을 g의 어떤 이퀄레이션 값으로 나눈 것과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폴리날 커미먼트도 제로 날리지로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들 수 있고, 물론 프루프가 하나 더 생기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뭐 변수가 하나, 비밀 변수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플랑크 이런 데서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플랑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서킷을 폴리노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폴리노멜에 대해서 우리가 폴리노멜 커미먼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리노멜 커미먼트에 지금 우리가 제로날리를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 플랑크에서 서킷을 폴리노멜 바꿀 때 여기서 제로날리 보통 붙여요. 폴리노멜 자체다가. 이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에서 제로날리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미 앞쪽에서 제로날리 붙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봤던 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는 f에다가 어떤 값 하나를 넣어가지고 값이 나오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u1을 넣으면 v1이고 u2를 넣으면 v2고, 그 여러 개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각각 다 프루프를 만들면 되겠지만, 그러면 프루프 사이즈가 커지고 베리파이 타임도 길어지겠죠.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플랑크에서 보면 폴리노미얼을 주고 나면 프로버가,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그 폴리노미얼에 대한 어떤 식이 어떤 식을 체크할 거냐면, 뭐 f에다가 오메가 x 뭐 빼기 fx가 뭐 f 오메가 제곱 x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 기억나요? 오메가 제곱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점화식 같은 걸 체크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랜덤 값을 어떤 걸 주게 되면 얘가 줘야 될 건 뭐냐면 fz 값뿐만 아니라 f 오메가 z도 줘야 되고 f 오메가 제곱 z 값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폴리nomi에 대해서 여러 점에 대해서 계산해서 한꺼번에 줘야 돼요. 즉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배치 오픈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점을 여는 걸 배치 오픈이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폴리노미얼 하나 주어져 있는데 점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다. 그 경우에 얘를 한꺼번에 맞는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FU1, FU2, FUM 이 각각이 다 값이죠. 얘가 뭐 V1, 얘가 V2, VM이죠. 원래 하나짜리인 경우에 그냥 V1 가지고 모든 걸 계산했었죠. 그렇죠? 하나짜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fx 빼기 뭐 v1이 x-u1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걸 이용했었죠. 근데 여러 개짜리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u1일 때는 v1, u2일 때는 v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예 u1일 때 v1, u2일 때 v2, um일 때 vm이 되는 그런 폴리노미얼을 생각을 해요. 얘는 뭐냐면 h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hu1은 v1, hu2는 v2 이런 식으로 hum은 vm 이렇게 되는 폴리노미얼을 생각해요. 이 h는 몇 차식일까요? 점이 m개를 지나는 거죠. m에 대한 폴리노미얼이니까 m-1차식이 있죠. 그래서 m-1차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fx에서 hm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분명히 f x자리에다가
U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얘도 V1, 얘도 V1이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나오죠. fx에다 u2를 집어넣으면 얘도 0이죠. fum에다가 hum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f라고 하는 건 얘는 d차식이고 h는 지금 m-1차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d가 m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똑같은 차수면 뭐 fx 빼기 fx 빼기 hx는 그냥 0이겠죠. 근데 지금 fx의 차수가 크니까 쟤를 빼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쟤네들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 두 개를 빼면 얘네들은 다 U1에 대해서도 나눠 떨어질 거고 U2에 대해서 나눠 떨어질 거고 UM에 대해서 나눠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다르게 써봅시다. X U1에 대해서 나눠 떨고 U2에 대해서도 나눠 떨어지고 UM에 대해서도 나눠 떨어지고 그다음 몫이 있고 이런 꼴이겠죠. 저런 식으로 생겨야지 X에다가 U1 넣었을 때 0 나오고 U2 넣었을 때 0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런 걸로 다 나눠 떨어지니까 몫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어, 프루프는 요거죠. 뒤에 있는 거. G에 Q, X를 타오는 거. 이게 프루프예요. 베리파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베리파이는 커밋먼트, 즉 G에다가 F 타오 한 거가 있는데 이 HX 값은 프루버가 그냥 준다고 생각합니다. 베리파이한테. HX를 통째로 줘요. 그냥. 네, 값 여러 개를 한꺼번에. 또는 아예 프로버가 뭐 V1, V2 해서 VM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V가 HX를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HX를 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적응을 줘서 HX를 베리파이가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HX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 할 때는 어쨌든 베리파이가 HX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리파이가 H의 타오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G의 타우슨, G의 타우 제곱슨 이런 건 다 주어져 있으니까 나올 수 있고 요 값은 이게 지금 식에서 보면 fx 빼기 hx를 계산한 거죠. 뒤쪽을 계산하면 되겠죠. 뒤쪽은 g에다가 x 빼기 u1 x 빼기 u2 x 빼기 um 이고 g의 q 타우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g의 q 타우는 프루프.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전개할 수 있죠. 물론 x가 아니라 다 타우로 되겠죠. 타우. 이거 전개하면 무슨 식이 나올 거냐면 G의 타우 몇 승, 뭐 타우 몇 승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우에 관련된 어떤 폴리널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베리파이어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H 타우도 계산하고 이쪽 뒤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자기가 계산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 부분도 M 차식이겠죠. M-1차식. 얘도 M-1차식. 그래서 베리파이의 코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베리파이 타임.
페어링은 우리가 한 번만, 그러니까 두 번만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연산 자체는 m개를 해야 되겠죠. m개 연산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왜냐면 뭐 x-u1, x-u2 해가지고 x-um까지 계산해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다 코에피션트 만들어가지고 FFT를 쓰든지 해서 코에피션트 만들어가지고 지수 올려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HX도 만들어서 지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M이 걸려요. verify time은 M이 걸리고 점을 우리가 10개를 이벨리션 해야 된다. 그럼 베리파이 하는 데는 10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대신 프로프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프로프 사이즈는 하나죠. 물론 이벨리션 때 점은 다 줘야 돼요. M개의 점은 줘야 돼요. 프로프는 M이고 그리고 M개의 점은 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프를 같이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폴리노멜인 경우에는 싱글 폴리노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폴리노멜이 여러 개입니다. 자, 폴리노멜이 여러 개라는 얘기는 F1도 있고 F2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계산할까 F1에 그러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플럼 같은 데서 또 보면 프로버랑 베리파이가 있는데 프로버가 폴리노멜 하나만 주는 게 아니죠. 뭐 F도 주고 G도 주고 뭐 여러 개를 줘요. H도 주고. 그러면 얘가 랜덤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주면 얘는 FZ도 주고 뭐 F 오메가 Z도 주고 뭐 G의 Z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G의 오메가 Z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폴리노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점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프로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I라고 하는 것, I가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점의 포인트도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거는 여기서는 다른 쪽은 없는데 G에 오메가 제곱 Z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면 별개의 점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값을 이별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어, 아까처럼 FI에 대해서 FIX에 대해서 FIU1인 경우 FIU2 FIUM에 대해서 이 점을 지나는 HI U1도 이거 같고 HI U2가 같고 HI UM이 갖게 되는 HX를 우리가 HIX를 만들 수 있죠. 각각의 FIX에 대해서. 그래서 FIX 빼기 HIX가 얘는 우리가 한 개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각각의 I에 대해서. 이거는 X-U1, X-U2, X-UM 그다음에 Q 뭐 I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물론 I가 여러 개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I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래서 지금 이게 F1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F2에 대해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F1일 때, F2일 때 다 각각 해야 돼요. 즉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써보면 F1일 때 F1이고 F2일 때도 이건 앞에는 동일한데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묶고 싶어요. 한꺼번에 좀 묶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묶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묶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각각을 다 테스트해야 되는데 각각을 테스트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거예요. 랜더마이즈 된. 뭐 두 개짜리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베리파이가 HIX는 저희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베리파이가 다 계산하는 거고. 자, F1X라든지 F2X 이거에 관련된 커미먼트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주어져 있는 거고 커미먼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랜덤을 하나 뽑을 거예요. 뭐 람다라든지 이런 걸 하나 뽑아가지고 F 위쪽은 뭐 안 곱하고 밑에 거는 다 람다를 곱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람다를 곱해서.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식을 써보면 F1X 빼기 H1X가 있고 이게 하나씩이고 더하기 람다 F2X H2X가 있는데 이게 X 빼기 U1 X 빼기 UM은 공통이고 이 안에 Q1X랑 람다 Q2X 이렇게 있으면 람다가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얘기예요? 람다가 없는 부분과 람다가 있는 부분 둘 다 각각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는 요 값과 F1X 빼기 H1X랑 앞에 곱한 거 Q1X 이게 동일해 되고 그 다음에 람다가 붙어있는 텀 뒤쪽에 있는 텀이랑 Q2X 곱하기 X 빼기 U1부터 UM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죠. 그렇죠? 그다음에 3 더하기 1은 4죠. 이 각각을 보이려고 해요. 각각을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람다를 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텀과 람다 3 더하기 1이라는 텀이 5 더하기 람다 4랑 같으냐. 저게 성립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우리가 항등식이 되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x 더하기 5가 0이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모 x 더하기 뭐라고 했을 때 이 각각에 들어간 값은 얼마예요? 4랑 밖에 없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변수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죠. 각각.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식이 있으면 우리가 변수를 도입을 해서 합쳐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식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걸 람다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합쳐준 거예요. 만약 세 개면 뭐 람다랑 람다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개면 람다 하나는 람다 없는 거. 람다 1승, 람다 2승, 람다 3승. 차수 올려서 해도 되죠.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럼 프루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는데 프루버는 F1에 대한 커밋, F2에 대한 커밋 이런 거 다 주는 거고 얘는 이밸류에이션 점들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면 얘는 값을 넘기겠죠. F1에 관련된 V11, V12에서 V1M까지 하고 V21, V22,
v2m까지 그래서 다 주는 거죠. 그럼 베리파이어는 뭘 할 수 있냐면 h1x랑 h2x는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루프가 문제인데 프루프가 어, 프루프가 뭘로 주냐면 여기서 각각을 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Q1, Q2를 따로따로 주면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Q라고 하는 건 Q1에다가 람다 붙여서 저희가 Q2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줄 수가 있나요? 이거를 받기 전에 얘가 람다를 줄 수가 있을까요? 람다로 합치라라고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저거 못 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멀티플 폴리노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득은 없는데 왜냐면 이거 체크하는 걸 뭐 베리파이어가 커밋을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페어링하는 뭐 이 정도의 이득인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거든요. 이득은 그렇게 큰 건 아니어서 G에 여기 합쳐진 거 QX 관련된 페어링이 좀 적다 이 정도만 장점이 있는데 그룹 사이즈가 음, 따로따로 줘야 되죠 저거는 지금 프로버가 람다를 받고 프로버가 바로 QX를 주는 게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조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줘야 될 것 같아요. 합쳐서 못 주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대충 폴리랑 커미먼트 다양한 것들을 배워봤어요. 그래서 배칭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쓰이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폴리노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점을 이벨루션 할때 이렇게 폴리노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빼서 하는 식으로 만든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렁크는 일반적인 서킷이 있으면 얘를 유니베리에이트 폴리노멜로 바꾸는 거죠. D차 유니베리에이트 폴리노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KGG 얘는 어차피 유니베리에이트 폴리노멜 커미먼트니까 이걸 두 개 합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게 멀티베리에이트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멀티 리니어였죠. 리니어짜리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이케이션 폴리노멜을 배웠었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킷을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폴리노멜로 바꿔야 되겠죠. 폴리노멜로 바꿔야 되는데 물론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폴리노멜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스킴이 있죠. 그 스킴이 이제 뭐냐면 GKR 스킴이 있어요. GKR 스킴이 있고 GKR 스킴은 사실은 이제 썸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확장해서 만든 거죠. 썸책은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썸을 하고 싶은 건데 x1은 0 또는 1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x2도 0 또는 1. 쭉 해서 xk도 0 또는 1이고 여기에는 fx1부터 xk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식이 주어져 있어요. 얘는 항의 개수가 최대 몇 개일까요? 항의 개수가. 물론 얘는 지금 1차식, 최대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1차식이라는 게 리니어. 각 변수는 최대 1차식만 가능해요. 항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가능하죠? 다항식의 개수는 2의 케이스는 몇 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썸을 계산하는 건데 이 썸을 계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x1에다가 0 두 가지, x2 0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k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2의 k번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의 k입니다. 프로빙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의 k 200이셨는데 그런데 이게 맞는지 체크하는 것, 그걸 우리가 썸체크라고 그러죠. 체크하는 시간. 체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k 시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썸체크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GKR은 뭐냐면 일반적인 서킷이 주어져 있으면 뭐 이렇게 곱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더하기 서킷이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 뭐 곱하기 막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썸택 프로토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썸택 GKR 스킨 같은 경우에는 플랑크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트의 개수가 C개면 차수가 뭐 3시 이런 식으로 그냥 비례하는 관계였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체크할 때 걸리는 시간, 베리파이에 걸리는 시간은 어쨌든 상수가 걸렸죠. 왜냐하면 KGG가 상수 안에 폴리노미얼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상수가 걸렸는데 GKR 같은 경우에는 서킷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베리피케이션 타임이 달라져요. 서킷이 좀 많이 퍼져가지고 패러럴하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전부 다 패러럴하게 쭉 옆으로 쭉 돼 있으면 그러면 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n개다 그러면 로그 n 타임에 돼요. 베리파이가. 근데 서킷 자체가 되게 시리얼라이즈 되어 있다. 뭔가 계산을 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리얼라이즈 되어 있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n이다. 그러면 베리파이는 시기에 걸리는 시간은 n이에요. 그래서 얘는 깊이랑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깊이에 대한 게 d라고 치면 걸리는 시간, 베리파이인데 걸리는 시간이 d 로그 n이 나오죠. 뎁스에 비례하는. 그래서 회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로그 n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KR은 사실 좀 오래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썸택 프로토콜과 GK 프로토콜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이 멀티베리에이트 KGG를 하는 게 사실은 VSQL이라고 하는 논문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썸택 프로토콜에 보면 뭐 페어링하고 그런 게 없어요.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제로 날리지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KGG처럼 지수 올려서 했었죠. 그런 지수 올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VSQL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페어링을 기반으로 해서 KGG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제 어썸션을 다르게 해서 디스크 로그 문제에 기반한 폴리나 커뮤먼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KGG 같은 경우에는 프로프 사이즈가 상수고 베리파이 타임도 상수고 대신 약점이 트러스트 셋업 있죠. 즉 뭐냐면 G의
G의 타우승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타우가 알려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잘 없애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트러스트에다 이런 타워 같은 거 없이 그냥 만들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트랜스페어런트하게. 그게 이제 블랙프루프이죠. 블랙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트랜스페어런트 셋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비밀스러운 정보를 뽑지 않고 그냥 그룹 원서를 랜덤하게 뽑아요. 그래서 D개를 그냥 랜덤하게 뽑아요. 이거 랜덤. 그래서 랜덤하게 뽑은 이런 파라미터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각각의 지수가 얼마인지 이런 건 모르는 거죠. 랜덤하게 뽑았으니까. 그래서 커밋은 어떻게 하느냐? fx는 우리가 그냥 f0 더하기 f1x 이런 식으로 쭉 주어져 있고 커밋은 이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을 요 글로벌 파라미터의 지수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G0에 F0, G1에 F1, G2에 F2 이렇게 싹 곱해서 만든 게 이게 커밋먼트.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KGG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 F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를 집어넣으면 F0, F1에 2, F2에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를 여기서 뭐 지수승 빼도 뭐 어떤 걸로 지수승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G0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G1으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각 원소 개수마다 다른 키를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커미먼트에 들어가 있는 키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다 다른 미시 들어가 있어서 다 다른 키가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별시 한 다음에 이걸 뭐 지수승할 때는 뭔가 공통적인 거에다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만 계산할 수 있지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커미먼트가 이렇게 위에처럼 주어져 있는데 다 다른 빛으로 얘를 막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런 꼴이 되게 만들 거예요. 즉 밑을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줄여나갈 거예요.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커미먼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잘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키에 해당되는 게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이거 2개를 줄여가지고 뭐 G0 프라임에다가 이 2개 합친 거 F0랑 뭐 적당히 F1 이 2개를 뭔가 잘 합친 거겠죠. 잘 합친 F0, F1을 잘 합친 거를 저기다 집어넣고 뒤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G1 프라임에 F2랑 F3랑 잘 합친 거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레벨 아이디어를 보면 프로버가 지금 코피션트가 4개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반으로 줄여나갈 거예요. 반씩 줄여가지고 하나로 합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커미먼트는 우리가 패턴 커미먼트처럼 G0, G1, G2, G3의 지수 올려서 보내주고 그러면 얘를 합쳐야 될 텐데 F0랑 F1 합쳐야 될 텐데 합칠 때 그냥 합치면 안 되고 뭔가 랜덤을 섞어서 합쳐야 되겠죠. 즉 변수를 도입해야 되니까 그거를 U로 베리파이가 주는 거죠. 베리파이 주면 그러면 프로버는 F0, F1, F2, F3를 U를 집어넣어가지고 합쳐요. F0 더하기 F1의 U, F2 U 제곱, F3 U 3승 이런 식으로 쭉 합친 걸 V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사실 이벨리에이션 값이죠. 이벨리에이션 값. 이벨리에이션 값인데 값이기도 하죠.
자, 여하튼 어, 그 다음에 이걸 주고 프루버가 이 F0, F1, F2, F3를 줄여가지고 뭔가 뭐 줄여서 이 값에 대한 커미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대해서도 U를 집어넣으면 V 프라임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막 체크해가지고 마지막에 원래 주어졌던 이 U가 맞는 값이다. 즉 X자리에다가 U를 넣은 거랑 동일한 거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글로벌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고 V라고 하는 건 X자리에다가 원래 fx는 f0, f1x, f2x제곱, f3x3승이었는데 x자리에다가 u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v가 나왔어요. 이게 이빌레이션 값인데 이게 맞는지 베리파이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프로버가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커밋먼트를 그러니까 베리파이 입장에서 보면 커밋먼트 F라고 하는 건 G0, F0, G1, F1, G2, F2, G3, F3인데 이 커밋먼트를 반 줄여 나갈 거라서 그러니까 합쳐버릴 거야. 두 개 합쳐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뭔가 대각선에 대한 크로스텀. 그러니까 G0, G1 같은 경우는 지수가 F0, F1이 있는데 지금 F2, F3는 없죠. 그래서 상대방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 거 이렇게 상대방 거 얘는 상대방 거 상대방 거에 해당되는 값을 미리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left라고 하는 건 G2의 F0, G3의 F1, R은 G0, F2, G1의 F3. 그 크로스되는 텀을 미리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V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왼쪽 부분은 F0 더하기 F1 U고 오른쪽 부분은 지금 U 제곱으로 뽑히니까 U 제곱 뺀 나머지 부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저 값을 주는 거예요.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베리파이 입장에서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원래 V라고 하는 건 U의 L 더하기 U의 R에다가 U 제곱한 거랑 동일하죠.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VL과 VR이 맞는지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뭘 체크할 거냐면 원래 커밋 값은 알고 있었어요. 커밋 F 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left에다가 R승을 하고 커밋먼트에 F right에다가 R-1승을 해서 자기가 계산할 거예요. 이걸 새로운 커밋이라고 자기가 계산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L에다가 R승을 하면 G2에 F0, G3에 F1에다가 R승 그 다음에 컴F는 G0, F0, G1, F1, G2, F2, G3, F3 그 다음에 R은 G0, F2, G1, F3의 R 인버스죠. 여기 R 인버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보면 F0가 여기 F0들끼리만 보면 F0가 있는 게 G0 그 다음에 G2 그 다음에 G0 R 인버스가 F0 맞나요?
자, 여기도 R이 있어야죠. R. 그래서 G0, G2R, G0R 마이너스 1승 F0. 두 번째 F1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씁시다. G3R 이것도 앞에서부터 씁시다. G2R G2R G0 얘도 G3R G1 G1R 인버스가 아니고 잘못 썼죠? 다시 써야 되겠네. F0가 있는 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 F0가 있고 여기 F0가 있죠? 두 군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써면 F0가 있는 건 G2의 R승 G0 이게 F0. 그 다음에 G1이 있는 건 G3R승 G1 이게 F1. 그 다음에 G2가 있는 건 F2가 있는 건 G2 G0 R 인버스. F3가 있는 건 G3 G1 R 인버스 F3. 여기에 지금 새로운 커밋먼트라고 우리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지금 모양이 요 모양이랑 그러니까 G2 G0랑 G2 G0 G3 G1 G3 G1 이게 지금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R승만큼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R승을 뽑아버릴게요. R승을 뽑고 그러면 여기 R-1승이고 여기는 R승이 될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R 뽑고 R 인버스고 여기 R승이 될 거고 이렇게 놓고 보면 안에 있는 게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저거를 다시 합쳐서 보면 G2 G0 R 인버스 그다음에 R F0 더하기 F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G3 G1 R 인버스 RF1 F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냐면 지금 커밋먼트 키가 지금 G2 G0 R 인버스로 바뀌었고 G3 G1 R 인버스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커밋먼트 키가 G0 G1 G2 G3였죠. 그래서 커밋먼트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위에 지수수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이 값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지금 커밋먼트 키가 뭘로 바뀐 거냐면 원래 G0, G1, G2, G3에서 G0 R 인버스 G2, G1 R 인버스 G3로 바뀐 거예요. 물론 프로버도 알겠죠. 똑같이. 그 다음에 값에 해당되는 값도 원래는 F0, F1, F2, F3 이렇게 있었는데 각각 있었는데 지금 F0, F1, F2, F3에 있는 것들이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R, F0 더하기 F2 R, F1 더하기 F3로 바뀌었죠. 여기 지수승을 보면 이렇게 식을 보면 바뀌었죠. 이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R을 주게 된 프로버가 얘랑 앞에를 R승해서 합쳐버리고 얘랑 R승해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 이렇게 그러면 바뀌면 원래 V 값은 F0 더하기 F1U F2U 제곱 F3U 3승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뀐 값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뀐 값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요 값을 우리가 VL이라고 했고 요 값을 VR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물론 U를 빼고 유제곱을 빼고 유제곱을 빼고. 근데 이 두 개의 값을 보면 이건 마치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얘가 이제 어, 요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폴리노멜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R F0 F2 더하기 R F1 더하기 F3 X 이런 함수로 바뀐 거죠 지금 함수가. 요거에 지금 두 개의 텀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X자리에 지금 우리가 U를 넣은 거죠. U.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 거냐면 새로운 V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새로운 V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값이 VR과 VL로 쓰면 자, 새로운 V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R로 묶어보면 R F0 F1U 더하기 F2 F3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뭐냐면 이 값이 레프트 값 R 곱하기 VL 이 값이 라이트 값 VR. 그래서 베리파이가 지금 보면 VL, VR이 맞는지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VL, VR을 가지고 V 프라임을 다시 또 만드는 거죠.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가면. 마지막에 가면 식이 하나만 남겠죠, 항이.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가면 지금 여기 이제 두 개를 줄었고 한 번 더 하면 한 번을 더 하면 그러면 항이 하나만 남을 거예요. V 2 프라임 이런 게 하나만 그러니까 2 프라임 하나만 남을 거고 하나만 남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다음에 G 글로벌 파라미터도 만들어질 거고 이것도 뭔가 식이 하나만 있겠죠. 그다음에 커밋도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베리파이가 뭘 체크하면 되냐면 이 글로벌 파라미터 GP에 있는 원소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떤 G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G2 프라임에다가 이 계산한 값 V2 프라임을 계산한 값 C 커밋 2 프라임과 같은지 체크해 버리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커밋먼트는 어떤 커미먼트 키에다가 코에피션트를 올린 거였잖아요. 근데 코에피션트 올린 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저걸 체크하면 되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블랙프로프에서 원래 폴리노멜이 1차식이면 어떻게 될까요? 커미먼트를 하는데 fx가 1차식이에요. fx가 f0예요. 그러면 커미먼트는 어떻게 돼요? g0에 f0죠. 그렇죠? 자, f에다가 u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컨스턴트가 f0가 나오죠. 만약 상수식이라고 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프루버가 베리파이한테 커밋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얘가 랜덤 포인트를 줬어요. 근데 얘가 F0를 줬어요. 그럼 V는 만약에 fx가 상수식이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얘는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이 커미먼트 받은 게 지금 G0에 F0랑 같은지 체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상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건 되게 간단하죠. 지수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다른 조작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반으로 줄였죠. 이렇게. 반으로 줄일 수가 있었죠. 이걸 또 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 똑같은 작업으로. 반으로 줄이고 나면 남는 건 하나예요. 그 상수텀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 상수텀이 이쪽에서 만든 G0로 만든 거와 같은지 체크해 보면 그러면 이 그런데 이게 맞더라, 맞았다는 거는 처음에 줬던 V값이 맞게 만들어져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V가 맞게 되어 있어야지 베리파인 어떻든 V를 가지고 계속 자기가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으로 나타나면 맞았다. 그럼 처음에 맞아줬던 V도 맞는 것이 되겠죠. 저게 기본적인 블랙프루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프트, 라이트 주고 하는 거는 이제 크로스텀이 잘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뭐 다른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을 더 보면 커미먼트가 있고 크로스텀에 해당하는 레프트, 라이트가 주어져 있고 새로운 커미먼트는 레프트, 라이트에다가 적당히 랜덤을 섞어가지고 이 커미먼트 키가 합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물론 그냥 합쳐지지 않고 랜덤을 붙여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구별될 수 있도록 쪼개지게 합쳐지고 그다음에 지수 파트도 당연히 알로에서 같이 묶여질 수 있도록 해서 키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값도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차수가 반씩 줄어요. 왜냐하면 원래 뭐 16개였다. 그럼 8개 줄 거고 또 4개를 줄 거고 2개, 1개 이렇게 줄어서 만약에 원래 차수가 D차였다. 그러면 로그 D번만에 우리가 상수텀을 구할 수 있겠죠. 반씩 줄어버려. 로그 D 타임만큼 하면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이 블랙프루프 이거 같은 경우에 한 번이 돌 때마다 메시지를 얼마 정도 크기를 주나요? 한 번 할 때마다 V는 원래 처음에 한 번만 주는 거고 할 때마다 지금 보면 L도 줘야 되죠. 그렇죠? 레프트가 뭐고 라이트가 뭐고 주고 VL이 뭐고 VR이 뭐고 주고 그 다음 랜덤을 주고 그 다음에는 베리파이가 속에서 계산하는 거고 프로버가 속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LR은 그룹 원소일 거고 연산을 그다음에 VL과 VR은 그냥 숫자일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한 턴마다 상수번씩 계산해서 2개씩 그래서 2개씩이 필요한데 2개씩 그러니까 필요한 게 보면 로그 D번인데 각각 그룹 원소가 2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드 원소 숫자도 2개씩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시간 한번 봅시다. 프루버는 여하튼 모든 항을 다 접근해가지고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프루버의 시간은 처음에는 4개, 그 다음엔 2개, 그 다음엔 1개 이렇게 줄죠. 처음에 n개, 2분의 n개 이런 식으로 줄는 거죠. 4분의 n개.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예요? 그냥 2n 정도 되고 있죠. 2n 정도. 베리파이를 한번 봅시다. 베리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운 커밋 프라임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그냥 곱하기 2번이면 되죠. 지수승하고 곱하기. 그래서 상수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라미터를 구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글로벌 파라미터 처음에 몇 개였어요? 4개였죠. 그 다음에 2개가 되고 1개가 되는 거죠. 글로벌 파라미터가 처음에 n개였으면 그러면 글로벌 파라미터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n시간, 그 다음은 2분의 n시간, 4분의 n시간 이런 식으로 줄겠죠. 그래서 글로벌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 걸려요? 2n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V 프라임을 구하는 건 상수예요. 그래서 커밋이나 V 프라임을 구하는 건 우리가 로그 시간 안에 돼요. 이거 n이 아니라 d라고 쓰면 되겠죠. 컴 프라임이나 V 프라임은 우리가 로그 타임이 끝나는데 요 글로벌 파라미터 구하는 거는 ed, d에 비례한다. 즉 뭐냐면 프로버도 d에 비례하고 베리파이도 베리파이는 시간이 d에 비례해요. 프루프 사이즈는 로그 d고. 그래서 이 블랙프루프는 스나크예요. 블랙프루프는 스나크일까요? 스나크가 아니죠. 왜? 베리파이 타임이 로그가 아니었어요. 뭐, non 인터랙티브는 우리가 이제 PRCM을 써서 해시 쓰면 한다고 치고 지금 인터랙션을 썼지만, 그럼 나크는 돼요? 나크는 되죠. 뭐 인터랙션을 우리가 없었다고 치면. 나크는 되는데, 스나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프루프 같은 경우 보면, 키젠을 할 때 키의 크기가 상수는 아니에요. 키의 크기가 길어요. D개만큼 필요한데, 대신 뽑는 게 그냥 랜덤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트랜스페런트가. 그다음에 커밋 할 때는 지수하기 때문에 오더 오브 D가 필요한 거고, 커밋 사이즈는 뭐 상수계고 한 개.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오더 오브 D가 필요하고, 베리파이 하는 것도 오더 오브 D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G 글로벌 파라미터를 계속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로프 사이즈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상수인데 이게 로그 번이니까 이걸 다 줘야 되니까 로그 D가 된다. 그래서 블랙프루프의 장점은 프루프 사이즈가 로그가 되는 거. 이게 장점인 거죠. 그러면 베리파이 타임을 좀 더 줄이고 프루프 사이즈 좀 더 늘리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하이렉스 같은 경우에는 베리파이 타임을 루트 D로 줄였어요. 대신 프루프 사이즈가 루트 D예요. 원래 로그 D였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요 블랙프루프 같은 경우는 G0, F0, G1, F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어떤 그룹 원소만 필요했어요. 그룹 오퍼레이션. 그냥 지수전하는 그룹 오퍼레이션 필요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페어링을 쓸 수 있다고 치면 페어링은 좀 더 강력했죠. 왜냐하면 순서 지수랑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페어링을 써서 하는 게 이제 도리라고 하는 기법이죠. 도리 같은 경우에는 베리파이 타임이 로그 D로 떨어져요. 당연히 프루프 다른 건 똑같고 프루프 사이즈는 로그 D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나크예요. 도리를 쓰면 얘는 스나크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도리의 단점은 베리파이 타임이 오더 오브 D가 맞긴 한데 페어링 연산이잖아요. 다 페어링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은 다 뭐 한 4,000비트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느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 복잡한 로봇인데 실제로 돌려보면 느려요. 많이. 그게 이제 약점이죠. 프로빙 시간도 꽤 걸리고 프로빙이 되게 느리고 베리파이 타임도 실질적으로는 이가 꽤 크지 않으면 느려요. 상수가 커서. 그 다음에 이런 그 그룹 쪽 그러니까 지수수 올리는 거, 그다음 페어링 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RS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에다가 RSA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오더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RSA를 써서 하는 게 이제 다크.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프로브 사이즈도 로그고 베리파이 타임도 로그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프로브잉 타임이 매우 느려요. 매우 많이 느려요. 볼 때 블랙프루프가 프로빙 타임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도리, 그 다음에 다크 이런 순위 될 거.
보면 정리해보면 KGG가 이피션시 입장에서는 제일 좋고, 왜냐면 프로브 사이즈, 베리파이드 다 컨스탄트니까. 대신 이제 트러스트 셋업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블루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 셋업 필요 없는데 사실 베리파이가 하나도 안 줄어서, 그러니까 제로 날리지 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스나크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도리, 다크 이런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끝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합시다.